최근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저한테 물었어요. 동등한 FTA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FTA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진보신당의 경우는 누차 얘기했지만 FTA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뭐 한미 FTA뿐만 아니라 FTA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었죠. 한미 FTA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FTA들이 있었고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는 뭐 볼리비아 얘기도 많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멕시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민들 삶,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다 보여주는 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KT가 있잖아요. 최대 주주가 미국계 사모펀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FTA가 발효되면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회사,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이 이익을 외국으로 이제 유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천억 원의 매해 수천억 원의 수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예를 들면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공기업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 생활에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서 이건 있어야 사람답게 산다 이런 거잖아요. 전기, 수도, 철도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고 외국인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요금은 폭등하게 될 거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FTA 발효 전이었지만 론스타 같은 경우가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은행에서 막 4조 원씩 부당이익을 냈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자로 해고하는 이런 걸 처음으로 도입한 아주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뭐라고 할까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죠. 자동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현대가 있어요. 울산에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다가 회사를 차리면 이게 한국 기업일까 미국 기업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산업,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국내 메이커 소위 이거의 70%가 이미 대미 수출량의 70%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거든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업이지 법률적으로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이게 미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한미 FTA가 왜 출발되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조사국이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를 미국식 자본주의, 즉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고, 이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 한국의 자본이든 미국의 자본이든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투자의 자유, 그 다음에 금융의 세계화 이런 것의 전략이 FTA로 드러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식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2000년대 말에 유명한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이중적자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재정 위기로 지금 계속 파급되면서 언제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그게 이제 뉴스의 중심이었고 올해도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제 결정판의 하나가 FTA인데 이것을 다 그것도 이미 파산이 이미 다 확인된 걸 왜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도 한국도 아니고 그저 자본이고 재벌이고 대기업이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는 전략, 이것이 FTA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FTA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옛말에도 말이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고 그랬는데 대안이 아닌 FTA를 들이밀고 FTA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정부가 내놓은 농업의 피해액만도 한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몇 해 전만 해도 뭐 우루과이 라운드 막 이런 거 할 때 식량 안보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농업이 다 파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도 인정하는 바고, 그러면은 그게 자유로운 교역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냐?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그 뭐 초국적 농업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카길 이런 게 각국의 식량 자급도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식량의 규모와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고 어떤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하면 망하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게 제 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정무역, 뭐 공정여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죠. 교역이라고 하는 게 서로 부족한 걸 나누고 이제 그 속에서 서로 풍요로워지려고 교역을 하는 거지, 한쪽을 수탈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교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서 뭔가 대안의 출발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이미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남아메리카에서는 상호 호혜 무역이라는 형태로 해서 뭐 알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든지 대안의 이제 모태를 갖고 있다, 저는.